안녕하십니까. 김민석이가 오늘 이게 그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또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고소 대마왕입니다. 고소 대마왕이야. 저를 이게 저 김민세라고 철새 이게 모욕죄라고 고소하질 않나. 옛날에 그 다 이미 언론에 났던 거 청문회 총리 청문회 할 때 제가 방송한 걸 고소를 하고 또 이게 가처분 소송도 하고 가처분은 이게 취하했는데 고소는 이게 참 황당한 게 경찰도 이게 조사할 때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하더니 오히려 이제 그 총리니까 눈치를 봤는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했다고 통지가 어제 날라왔던데 하여튼 이 김민세 또 세라고 하지 뭐 또 고소해봐 임마 또 고소해라고 한심한 놈 또 고소해라고 김민세 본인이 옛날에 노무현 버리고 정몽주한테 가가지고 그때 김민세라고 별명 얻었는데 그게 모욕 명예훼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가가지고 오늘 국회 한번 보세요. 그 황당한 소리 하는 거 보세요. 질문 중에요. 질문 중에 몇 가지 가장 큰 문제가요. 환율 얘기가 나왔거든요. 환율 이야기가 박수영 의원이 그 전문가니까 기재 박수영 의원인데 그 우리나라 환율이 IMF 98년 구제금융 수준이다. 이런 데 질의를 했더니 김민석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볼 때 이 정도까지 환율이 올라가야 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분석이 대부분 도저히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실제 윤석열 정부 말기에 비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망할 이유가 없이 경제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있는데 왜 환율이 올라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직관적으로는 이게 수요 공급 문제다. 최근 상황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전쟁이 나서니까 일 수도 있고 외국인 매도일 수도 있고 종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환율 관련 요인 중에 유동성 문제도 분명한 원인으로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딱 고백하네. 새 정부 들어온 이후에 여러 지표를 보면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추세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지표가 환율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새 정권 들어서 여러 지표들 보는데 뭐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 보겠죠. 국제 수지든 뭐 여러 가지 보는데 그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지표가 환율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겸허하게 지켜보면서 오르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하는 말이 윤석열 정부 말기에 비해서 도저히 경제가 망할 이유가 없고 아주 경제가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는데 도저히 환율이 왜 오르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그러면서 환율이 가장 이재명 정권들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그걸 진짜 모를 수도 있지. 무식하면 진짜 모를 수도 있는데 환율이요. 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물론 1,500원이 넘고 있지만 중동 전쟁이 나기 전에도요. 1,470, 80원, 뭐 1,500원 근처까지 언저리까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전쟁 나기 전에도.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직후에 1,410원이었어요. 근데 전쟁 나기 전에도 환율이 이미 1,500원대에 오르락 내리락 1,400원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 나면서 1,500원, 1,530원까지 가고 뭐 이랬죠. 그럼 이게 환율이란 게 뭐냐? 그 나라 전체의 경제력에 총 합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재보는 이게 환율이거든요. 그러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모든 그 경제력
또 이게 뭐 군사력도 중요한 거예요. 군사력 약하면 환율이 똥값 됩니다. 침략당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군사력, 경제력, 뭐 이게 그 나라의 모든 국력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게 돈 가치가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이 무슨 이게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국제 수지 뭐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흑자다. 그러면 이게 환율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 무역 수지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번에 1분기에 57조를 벌어들였다. 그럼 삼성전자 기업이 이렇게 돈을 잘 벌어가 경제가 되는데 왜 환율이 떨어지는 거야? 왜 똥값이 되는 거야? 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업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서 그 나라의 총체적 국력이 나타난 게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재명 정권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정권이 뭐가 문제있냐? 김민석이에게 이야기를 못하지. 김민석이에게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없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경제가 좋아지는데 윤 대통령 때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제가 좋아진다는 게 근거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 이게 더 경제가 좋다는 게 근거가 뭐냐고요? 주가가 오르면 이게 경제가 좋은 겁니까?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좋은 거냐고. 삼성 하이닉스가 이게 반도체 돈 많이 벌면 이게 경제가 좋은 거냐고요. 우리나라에 5천만 넘는데 삼성 하이닉스 2개만 있습니까? 2개만 있냐고.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합니까? 또 이게 주식 투자하면 다 돈을 법니까?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에 그럼 근본 원인은 뭐냐? 한 단어로 하면 이게 그 좌파 정책이에요. 좌파 정권. 좌파가 이게 환율이 강해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베네수엘라부터 이게 어느 나라든지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는 이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좌파가 왜 그러냐? 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환율이 똥값이 되느냐? 좌파 정권은요, 대부분 이게 무능하잖아요. 좌파가 유능하게 경제발전시킨 나라 봤습니까? 무능하잖아요. 좌파들이 하는 게 뭐죠? 하는 게 그냥 돈 찍어내가지고 돈 뿌리는 것밖에 더 합니까? 베네수엘라에 돈 뿌린 거 똑같잖아요. 이재명이 하는 짓과 똑같잖아요. 돈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이게 돈을 빚내거나 이래가지고 돈을 막 그냥 포퓰리즘으로 뿌리대는 거. 이게 첫째 좌파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나라 통화량이 미국의 통화량보다 몇 배 더 증가.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돈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통화 팽창이 미국보다 이게 훨씬 통화량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값이 떨어진다. 이 문제.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그 나라의 지금 부채가 이제 드디어 1,300조를 넘었더만. 우리 1,300조.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그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갑니까? 나라의 빚이 늘어나는데 돈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에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통화량을 막 찍어내고 빚내가 막 돈을 뿌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저는 첫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결국에 그 좌파 정권이 실물 경제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우리가 착시에 빠지면 안 돼요. 대부분 이게 기업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에게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착시 현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이가 그나마 운이 좋은 놈입니다. 이재명이가 그나마 이게 윤 대통령 때 이런 반도체 대호황이 왔으면 엄청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이재명이가 운은 좋아. 그나마 이게 삼성 하이닉스 때문에 착시로 이게 버티고 있고 저기 주시장도 버티고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게 좌파 정권 들어서 경제가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익이 거의 아마 한 90% 정도는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몇 개 기업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가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가 좋은데 왜 환율이 높은지 모르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경제 전체로 보면, 기업 전체로 보면 지금이 엄청나게 어려운 때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지금 상황도 훨씬 어렵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게 환율에서 중요한 게요. 거기다가 이제 바로 이제 미국의 투자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이재명이가 이게 그 트럼프한 찍히니까 트럼프가 그냥 무조건 미국에 뭐 2천억 불을 투자해라. 도대체 2천억 불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이게 시작도 안 했거든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200억 불씩 나가면요. 환율이 또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이것도 이재명 책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례에 보면 보세요. 정례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나라 통화량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돈을 막 찍어내 뿌리니까 돈가치 떨어진다. 첫째, 이게 좌파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기업들도 계속 노조 천국 만들면서 기업이 어려우니까 기업도 빠져나가면서 대다수 기업은 아주 어렵다는 거죠. 외국 기업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물 경제도 어렵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면서 2천억 달러 빠져나가고요. 그러고 우리 서학 개미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큰 미래가 없으니까 주식 투자 외국에 하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김민석이가 이런 근본적인 총리까지 하는 자가 이런 근본적인 환율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정권의 잘못이니까 아예 이야기 안 하고, 자기도 그냥 우리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가 좋고 다 좋은데 환율이 왜 떨어지는지, 도저히 환율이 왜 올라가는지, 우리나라 돈이 왜 휴지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그 개소리 중에 개소리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 환율요. 이게 바로 성적표입니다. 환율이 성적표예요. 주가가 성적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환율이 되면 그 국민 전체가 거지가 되는 엄청난 일이, 더군다나 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도 심각하다. 이 말이고요. 그 외에도 뭐 김민석이가 또 다른 망언도 좀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내란 청산. 박범계가 내란 청산 해야 되냐 했더니 지금도 보세요. 내란 청산은 계속해야 된다. 바로 잡아야 할 문제 끝까지 정리해야 된다. 옛날에 정청래도 국민의힘 보고 10년 동안 후보 내지 마라. 10년 동안. 내란 청산 10년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헛소리도 유분수지 10년 동안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민석이도 계속 내란 청산해야 된다. 이놈들이 내란 청산 이거 빼고는 선거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워낙에 경제 어려우니까 계속 내란 청산 타령하고 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써놨잖아요. 반도체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랬더니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 지금 이게 반도체를요, 수도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집적이 모여 있으니까 전기나 물로 버티죠. 그래, 반도체도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저기 전라도의 새만금에 어디 하이닉스나 삼성 하나 보내고, 저 어디 대구도 하나 보내주지. 대구도 하나 보내고, 저 필요하면 제주도도 하나 보내고, 그래, 큰 방에서 다 반도체 기업들 다 찢어 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반도체라는 게 그 고도의 전문 인력이 모여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엄청난 전기나 물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게 반도체 입지 조건이 있는데, 이걸 찢어나갈 정치적으로 하나하나 찢어나면 과연 이게 나라 꼴이 반도체까지 죽이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그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 이것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답변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오늘 김민석이가 국회 가서 환율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말기에 비해서 경제가 망할 이유 없이 너무 좋은데 환율이 왜 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는 망언 중에 망언이고, 지금 이재명의 성적표, 진정한 성적표는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도 환율이 너무 뛰니까 꺼내지도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때는 환율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니 지금 꺼내지도 않잖아요. 자기들도 아픈 손가락인 거야. 이게 저는 환율이 전체 우리 국력을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이게 성적표다. 주가가 성적표가 아니다. 주가라는 게 언제든지 오르내리는 그런 게 성적표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